아침에 일어나면 귀에서 삐 하고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진 않으신가요? 마치 텔레비전을 켜놓은 것처럼 귀가 울리고 혼자 있을 땐 더 선명하게 들려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는데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밀려오는 순간들 혹시 겪고 계시진 않나요? 또 이런 증상은요? 요즘 따라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고 맛을 잘 못 느끼겠고 입안은 자주 헐고 혀는 따끔거리고 손에 난 상처 하나가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이라는 작지만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30년 이상 만성질환과 영양대사 질환을 진료해온 박민호 내과 전문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이 겪는 이명, 피로, 미각 이상, 면역 저하 같은 나이 탓으로만 치부되는 증상들의 숨은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냥 참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원인도 모른 채 중요한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 입맛이 사라지는 감각, 낫지 않는 상처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아연이라는 작은 영양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건강 정보 그 이상 여러분의 귀와 내 몸속 회복력을 되살릴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요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입맛이 없고 음식이 맛이 없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는 분이 계신가요?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잊히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가만히 있어도 삐 하고 울리는데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불면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진료실을 찾으신 거였습니다. 진료를 하며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입맛은 어떠세요? 최근에 음식 맛이 좀 덜 느껴진다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밥맛도 없고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싱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거기다 입안도 잘 얼고 작은 상처도 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피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아연 징크 수치 저하였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고 이명, 미각 저하, 상처 회복 지연, 면역 저하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아연 결핍 증상이었습니다. 이명 때문에 신경과부터 다녔는데 아연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철저히 조절하고 식사에 굴과 호박씨, 현미밥을 포함시키며 2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명은 현저히 줄었고 밤잠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귀에서 나는 소리가 멈추니 마음이 안정돼요. 입맛도 돌아오고요. 그냥 밥이 약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확실한 회복의 길입니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귀에서 삐 하는 이명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 곳곳에서 작은 신호들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하나하나 보면 흔한 증상처럼 보여서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아연이라는 필수 미네랄의 부족이 몸 전체 시스템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아연 결핍의 대표 증상 5가지입니다. 1. 귀에서 정체불명의 소리, 이명. 조용한 방에 있을 때 또는 잘 때 더 뚜렷해지는 삐윙 소리. 청력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귀 안에서 울리는 소리로 불안과 불면이 동반됨. 2. 미각 저하, 입맛 상실.
예전보다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고 맛이 잘 구분되지 않음. 특히 된장, 김치, 국 같은 평소 즐기던 음식이 갑자기 맛이 없어진 느낌. 밥맛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고 체력도 더 떨어짐. 3. 상처 회복 지연. 손톱을 깎다 조금만 베어도 멍이 오래가고 상처가 한참 지나도 아물지 않음. 입안이 자주 헐거나 혀에 불편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음. 잇몸이 약해지고 양치할 때 피가 나기도 쉬움. 4. 면역력 저하, 감기염증 반복. 계절에 상관없이 장기침, 콧물, 두통이 잦고 감기가 잘 낫지 않음. 기관지염, 잇몸 염증, 방광염 등 자잘한 염증이 반복됨. 5. 탈모, 손톱 갈라짐, 피로감 증가.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빠짐. 손톱이 잘 깨지고 줄이 생기며 광택이 사라짐.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감, 의욕 저하. 이런 증상들은 따로따로 보면 아주 흔한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닌 아연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기에 잡으면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연이 부족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연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고기도 먹고 밥도 잘 챙겨 먹는데요. 그런데도 아연 결핍 진단을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섭취보다 흡수가 더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아연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생활 습관과 질환들이 아연 결핍을 부추깁니다. 다음은 진료실에서 자주 확인되는 아연 부족의 주요 원인 5가지입니다. 1.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소화력.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아연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고기류 섭취 후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당뇨, 고혈압, 위장약 등 약물 복용.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 특히 이뇨 제2산억제 제당뇨약 등은 아연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중 아연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순한 식사 패턴, 백미 위주 식단.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 흰빵은 아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반찬이 적거나 편식하는 식사 패턴도 아연 섭취를 어렵게 합니다. 4. 커피, 홍차, 녹차, 우유의 잦은 섭취.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탄닌, 우유의 칼슘은 아연과 경쟁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아연 결핍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 음주와 흡연. 술과 담배는 간 기능과 소화기 기능을 약화시키고 아연 배출을 늘리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자주 술을 드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 아연 부족은 특별히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먹더라도 흡수가 안 되거나 빠져나가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결핍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아볼까요? 다음에서는 아연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과 식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연 결핍이라고 해서 꼭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도 아연이 풍부한 자연 약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고 있는 아연 보충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대표 식품 5가지. 1. 굴 자연에서 얻는 최고의 아연 공급원. 백지당 아연이 무려 90mg 이상 함유된 대표 식품입니다. 특히 겨울 제철 굴은 아연 외에도 셀레늄, 비타민 B12가 풍부해 청각 신경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익혀 먹어도 아연 손실이 적으니 굴국, 굴전, 굴된장국 형태로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2. 호박씨 하루 한 줌 아연 챙기는 간식. 호박씨는 간식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한 줌 30지만으로도 아연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볶지 않은 생 호박씨를 구입해 살짝 팬에 볶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밥 위에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현미 매일 먹는 밥에서 아연 챙기기. 흰 쌀보다 아연 함량이 훨씬 높은 현미는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곡물입니다. 처음에는 백미와 30일로 섞어 드시다가 점차 비율을 늘리면 소화 부담 없이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4. 달걀 노른자 단백질과 아연의 황금 조합.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연은 노른자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숙 형태로 드시면 아연 손실 없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아연 흡수를 돕기 때문에 식사에 함께 곁들이기 좋습니다. 5. 검은깨 숨은 아연 강자. 검은깨는 고소한 맛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함께 아연,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가루로 만들어 밥에 넣거나 들기름 대신 볶은 깨로 무침 요리를 하면 더욱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굴 한 접시, 호박씨 한 줌, 현미밥 한 그릇만으로도 몸이 필요로 하는 아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챙기는 것보다 매일 식사에 조금씩 아연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이 아연 식품들을 어떻게 식단에 넣을 수 있을지 아연 강화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연은 보충제보다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바쁘거나 식욕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겐 어떻게 먹어야 하나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70대 어르신 기준으로 아연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꾸준히 실천만 하셔도 이명, 미각 저하, 피로 같은 증상에 놀라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침 몸을 깨우는 따뜻한 아연 한 그릇, 현미죽 현미 70%, 백미 30% 혼합, 반숙 달걀 1개, 구운 김 1장, 귤 1개. 비타민C는 아연 흡수 촉진. 아침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미죽과 달걀 조합은 속을 편하게 하면서도 아연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점심 활력을 주는 단백질과 해산물 중심, 굴된장국 또는 굴전 34조각, 잡곡밥 현미찹쌀 혼합, 브로콜리 된장 무침, 김치 약간. 굴은 아연 함량이 단연 최고입니다. 특히 된장국에 넣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따뜻한 국물은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 굴 속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간식 아연이 가득한 한 줌의 건강. 호박씨 1줌 약 30지. 따뜻한 보리차. 커피나 녹차 대신 보리차를 권해드립니다. 커피와 탄닌 성분은 아연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후 12시간 간격을 꼭 두셔야 합니다. 저녁 소화가 잘 되고 아연을 채워주는 저녁 식단. 현미밥 소량, 들깨미 엿국, 검은깨 무침 깻잎 또는 오이, 두부조림. 들깨에는 건강한 지방과 함께 미량 아연이 들어있고 검은깨 무침은 간단하면서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아연 식품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연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왜 그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가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왜 귀 울림은 여전하고 입맛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굴도 먹고 현미도 먹는데 왜 안 좋아지지?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아연은 섭취보다 흡수가 까다로운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몸에 들어와도 장벽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연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잘 흡수하게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다음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아연 흡수를 높이는 5가지 생활 실천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 커피 차우유는 식후 1시간 후에. 83세 이정자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커피 없이는 식사가 끝난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엔 우유, 점심엔 커피, 저녁엔 녹차. 이렇게 매 식사 후 음료를 곁들이셨죠. 그런데 아연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탄닌, 폴리페놀, 그리고 우유 속의 칼슘이
아연과 경쟁하여 장에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 음료를 마시지 말고 식사 1시간 뒤로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연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비타민 C와 함께 섭취 흡수율 23배 상승. 74세 이민호 어르신은 굴무침을 자주 드셨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의아해하셨습니다. 혹시 굴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세요? 특별히 없어요. 그냥 반찬처럼 먹죠.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굴을 먹을 때 꼭 레몬즙을 뿌리거나 식후에 귤이나 키위를 함께 드셔보세요. 비타민 C는 아연의 체내 흡수를 23배까지 높이는 촉매제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식사에 항상 브로콜리나 피망 혹은 귤, 오렌지 등을 추가하셨고 3주 뒤 검진에서 아연 수치가 확실히 회복되었습니다. 3. 콩견과류는 반드시 불려서 드시기. 콩, 견과류, 통곡물은 아연이 풍부하지만 그대로 먹으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들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틴산이 아연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게 만들죠. 69세 최정숙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몬드, 호두, 콩을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아연 수치가 낮았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죠? 저는 매일 견과류 먹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불리지 않고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콩과 견과류는 하룻밤 정도 물에 불리거나 볶아 먹는 방식으로 피틴산을 줄여야 아연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4.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 아연 운반 도우미. 아연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이 아연을 장벽을 통해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76세 김봉환 어르신은 채식을 실천하셨는데 이명과 미각 저하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채소, 콩류 중심 식단에 아연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권한 건 일주일에 23회만이라도 달걀, 두부, 닭고기를 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백질을 함께 먹자 흡수가 빨라졌고 요즘은 음식 맛이 다시 느껴져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채식하시는 분이라도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거나 소량의 동물성 식품을 활용해 아연 흡수를 도와주세요. 5. 식사 중 약 복용 시 간격 두기 위산 억제제 주의. 아연은 위산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위산 분비를 줄이는 제산제, 위장약, 일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아연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1세 정용순 할아버지는 속쓰림으로 위산 억제제를 10년 넘게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장내 흡수 기능 저하, 그리고 아연 결핍으로 인한 기울림과 피부 건조증을 겪고 계셨죠.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식사를 분리한 것입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식전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셨고 그 결과 아연 수치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연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음식을 통한 보충이 가장 안전하지만 생활 습관과 조리법, 식사 타이밍까지 함께 바꿔야 몸이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귀에서 들리는 삐소리, 입맛 없는 식탁, 낫지 않는 상처. 이제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시고 이 5가지 실천을 오늘 식사부터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분명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아연 결핍은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자가 실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전문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1. 증상이 3가지 이상 동시에 지속된다면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음식 맛이 무뎌지고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만성적인 아연 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 확인과 원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2. 당뇨, 고혈압, 위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 이런 분들은 약물 복용이 많고 그중 일부는 아연 흡수 자체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늘리는 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염증 수치가 높거나 위산 분비가 적은 경우도 많아
음식만으로는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빈혈이나 신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연은 철분, 구리와 서로 밀접한 균형을 이루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빈혈 환자나 투석 중인 신장질환 환자는 아연 보충이 필요하더라도 철분구리와의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조언 없이 무작정 보충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영양제를 복용 중인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아연 보충제는 경우에 따라 위통, 메스꺼움, 변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아연제를 복용하시는 분 중에 속이 쓰리다, 입안이 헐다,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복용을 중단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연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철분, 구리, 칼슘, 단백질 등과 미세하게 상호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좋다고 하니 챙긴다는 마음보다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내과나 영양대사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귀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예전보다 밍밍한 밥맛, 작은 상처 하나가 오래가는 몸. 이 모든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작지만 분명하게 지금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연은 작지만 결정적인 미네랄입니다. 신경, 미각, 상처 회복, 면역력, 우리 몸의 기본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만 실천해도 귀의 소리는 멈추고 입맛은 돌아오며 몸은 다시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굴 한 접시, 호박씨 한 줌으로 하루 한 끼 식사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응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